시도.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4일 정말 화창한 날이 밝았습니다. 요즘 계속 하늘이 많이 좋은데요, 이 멋진 5월의 그 계절을 많이 취하시면서 지내시는 나날이 되시길 빕니다. 한 달만 더 지나면 더워서 걸어다니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미국 시장은 완연한 눈치 보기 장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나왔습니다. 자, 핀비즈닷컴의 흐름을 한번 보면 오늘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다들 0. 몇 프로씩 움직였어요. 0. 몇 프로씩. 에너지 주식들 좀 많이 오른 거 빼고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고, 기술주들도 막 섞였죠. 오르락내리락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그 반도체 주식들은 그 장비주들 위주로, 뭐 KLA 덴코 이런 회사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이 좀 반등이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간인데 은행주들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는 거 정도 눈에 띄고, 아주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네, 고용은 살아있는데 경기가 죽을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은 살아있는데 경기가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거죠. 미국 연준이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내일 말고요, 6월 달에 75bp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경기가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고용 상황들은 오늘 JOLTS, 그러니까 졸츠 그 구인구직 보고서를 보건데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 내용이 좋아서 여전히 구인난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인데 과연 경기가 꺾인다고 봐야 될 것이냐? 물론 그 민첩하고 겸손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금리를 올려놓고 상황들을 보면서 즉각 대응하겠다는 게 겸손이겠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생각대로 가지 않고 데이터 디펜던시 하면서 데이터 상황들을 보면서 가겠다는 게 연준의 생각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9% 50bp 올린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정중동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 같은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그 6월 75bp까지도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적 긴축의 수준과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부, 거기에 기출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시장이. 그래서 내일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 5년 내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그 당시는 항상 그게 중요해 보이죠. 코로나 터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중요했죠. 그런데 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만에 20년 만 아니죠,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했던 것은 2008년도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지를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슬금슬금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금리 인상을 시장이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생각보다 적게 올리면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뭐가 안 좋길래 금리를 못 올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그냥 올라가는 게 정상인 상황이고요. 자, 구인구직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3월 채용 공고가 1154만 9천 건. 네, 채용 공고가 1154만 9천 건. 그런데 지난달에 얼마냐? 1134만 건. 자, 20만 건이 넘게 증가했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 2000년 12월 통계를 발표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퇴직자들은 630만이었고요. 이 중에 자발적 퇴직자는 45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자발적 퇴직자도 역대 최고치. 이렇게 쉽게 뭐랄까 쉽게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많은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얻기가 쉽다. 예, 직장 얻기가 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업 찾기가 쉬우니까 쉽게 그만두고 또 내 일자리를 바꿔야 임금이 올라간다. 한국도 그런가요, 요즘? 한국도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 임금이 올라가나요? 어제 저보다 선배, 이 업계 선배인 아주 대단한 애널리스트와 함께 대담의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분하고 저하고 하는 똑같은 말이 2000년대 당시보다 애널리스트들의 연봉이 줄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만 연봉이 줄은 게 아니고요. 2000년 당시 대비 지금 펀드 매니저의 연봉도 줄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공모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ETF로 왔는데 사실은 ETF를 개인들이 투자를 잘할 것이냐에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심리가 어려운데 심리라는 거대한 장벽을 돌파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사람 없는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공모 펀드가 다시 성장을 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잘해서 고객들이 맡기면 신경 안 쓰고 자산을 계속 불려주는 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이 업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기 그냥 잘해, 그냥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맡겨놓게. 세상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입장은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 2008년도 이래로 한 10년간 침체기를 겪었다. 마지막 불꽃이 차화정 장세였다. 2012년 기준에 그 차화정 장세가 마지막 불꽃이었고 계속 사그러들었다. 근데 2020년부터 이제 마치 부흥을 할 것처럼 하는데 과연 부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맛보았던 21년도에 그 물량 쏟아내는 게 결국은 한국 시장이 약간 이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출구 역할만 하는 거고, 오히려 장외 시장, 그러니까 프리마켓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좀 왜곡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문화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인재도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회사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능력치가 꽤나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나갔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업황이 지금 네, 어쨌든 네, 넘어갑니다. 자, 회사 얘기는, 이쪽 업계 얘기는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아마 단련되어서 훌륭한 투자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공장제 수주 실적 전월보다 2.2% 늘어난 5,573달러를 3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2.2% 늘어났는데요. 예상치는 1% 증가였습니다. 자, 채권 금리는 거의 크게 안 움직였는데요. 2년물 금리가 올랐고요. 눈에 띄는 거는 독일 10년 국채가 1%를 돌파했었습니다. 지금은 0.96인데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채권 금리 상황은 전일 대비 10년물과 30년물은 오히려 소폭 떨어졌고요. 2년물이 올랐습니다. 어제 2.73에서 2.78로 2년물 금리가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물도 올랐어요. 3.00에서 3.02%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달러가 강세를 잠깐 멈추고요. 조금 소폭 숨고르게 했습니다. 103.47인데 이게 최대 103.9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장중에 이제 103 부근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현재 103.47이고요. 유로 달러 1.052, 그 다음에 엔화 130.13, 위안화 6.646, 원화는 1260원 60.95, 1260원 95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원화가 지금 강세라는 게 잘 안 보이시죠? 많이 강세였는데 유로 원은 1327원 21전 1327원, 엔 대비 원은 969, 100엔당 969.3, 970이 깨졌습니다. 원화 완전 강세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은 유가는 102달러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금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져 2000 근처까지 왔다가 파죽지세로 떨어지면서 1868달러가 떨어졌고, 오늘은 강보합.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리 가격이 9456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좀 신기한데, 이게 1700대까지 하던 건데 지금 9456으로 1000불 이상 떨어진 거죠. 근데 구리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비철금속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팔라듐을 제외하고는요, 니켈이 2.49% 빠졌고요, 알루미늄이 3.88%, 아연이 4.60% 빠졌습니다. 농산물은 혼조세고요. 야, 이거 드디어 비철금속이 빠지나? 비철금속은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철금속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면 진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눅눅하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파죽지세입니다. 8을 돌파하면서 8.07까지 갔다가 숨고르기 하면서 지금은 7.79, 한 7.8 정도까지 계속해서 과거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오늘도 2% 빠지면서 47,779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술주들이 떨어졌느냐? 뭐 앞서 보셨습니다만 좀 혼조가 되었습니다만, 기술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주식들은 대체로 올랐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5% 올랐고요. 뭐 램 리서치 같은 건 1.2%, KLA는 2.2%, 엔비디아 1.4%, AMD 1.4%, 엔비디아 0.3% 등등 대체적으로 좀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은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논란이 많죠. 우리 저기 먼거 할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젊은 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이게 성공하려면 웹 3.0하고 잘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그 핵심 코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이 크립토에 2달 전인가 기준으로 18,00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그 18,000개 중에서 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여러 개가 많은 고비를 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멀티플도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 금리가 올랐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멀티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거처럼 뭐 30배가 적정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멀티플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그 처해진 위치는 애매모호한데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앙 권력에 의한 통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통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출현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래와 남들이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한 10년간 버티면, 크립토가 10년간 버티면 우리 후배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두뇌라는 게 그렇거든요. 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거 있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그럼 뭡니까? 그 사람한테 그 something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두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죠. 두뇌란 존재가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년간 잘 버티면 이 코인이 그때는 진짜 장기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의 성향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통화 대체제로서의 성격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통화가 아니고 일종의 가상 자산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금리 상승기에도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나 더 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존재가 확정되는 자산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의 생각들을 더하고 해줘야 그게 권력화되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권력화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통화라는 것은 권력이 있어서 권력이 결정해 놓은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약간 디센트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비중앙 집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살아남으려면 많은 사람의 인정이 더해져야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금리 인상 기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냥 현상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기 위해서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라서 얘기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시장 변동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자,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